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언론이 윤석열을 대하는 태도와 한동훈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대하는 태도를 비교해봤을 때 정말 열불이 터져서 잠이 안 옵니다. 어제 윤석열이 본인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 이런 헛소리를 했다가 댓글이 10,000개가 달렸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 사이에 6,000개가 더 달려서 무려 16,000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대부분의 반응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황당하다는 반응들이 대부분이고요. 윤석열도 그럼 똑같이 조국 전 장관처럼 70번 압수수색하고 7촌 8촌 제대로 털어보자. 저렇게 범죄자를 착한 사람으로 포장을 무식하게 한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 대권 후보로 추천하냐. 이런 반응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댓글이 16,000개가 달리고 그 댓글 추천수가 20,000개가량 되는 것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듯합니다. 그만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경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어젯밤 SBS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은 이제 몸 던지겠다, 국민의힘으로 직진 신호를 밝혔다는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잇따라 접촉을 하면서 정치 행보를 과속화하고 있죠. 최근에 최재형 씨를 띄우는 등 윤석열 입장에서도 여러모로 다급한 상황일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나오자니 본인이 어떻게 검증을 당할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거고, 검증을 넘어서 또 본인이 대통령할 자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최대한 시간을 미루고 싶겠죠.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혹은 제3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언플을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정치적 결단을 할 시기가 임박했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에 네티즌들은 이제야 본색을 드러낸다, 국민의힘 들어가는 자체가 정치 검찰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다, 장모 시범 기사 보고 진짜 웃겼다, 철면피도 윤석열보다 나을 것 같다, 거짓말은 기본으로 갖췄으니 당연히 국민의힘 당이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태까지 윤석열 씨가 어느 정도 중간에서 합리적인 노선을 걸어가려고 했던 거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본인은 박근혜 정부도 치고 문재인 정부도 치고 양쪽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했지만 사실상 그 실체가 탄로나면서 그러다 안 되니까 지금 국민의힘으로 결국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반응들을 보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죠. 어쨌든 윤석열이 대선 캠프를 차린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2030 청년층과 접촉 늘리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하는데, 2030 청년들 많이 만나면 그럼 뭐 대통령 되는 겁니까? 진짜 말 같지도 않은 행보고요. 그리고 웃긴 건 어제 권성동 씨와의 회동이 기사가 저렇게 나온 바가 있는데, 저렇게 윤석열 측이 제공한 사진이라고 하죠. 보면은 여러 명이 저렇게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웃긴 건 그 전에는 원래 마스크를 벗고 꼈던 사진을 저렇게 공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스리슬쩍 사진을 바꿔치기를 하죠. 윤석열 측에서 바꿔달라고 한 건진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김어준 턱스크를 하면서 얼마나 조롱이 됐습니까? 그런데 김어준 총수가 사진을 만약에 바꿔달라고 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또 언론에서 그걸 가지고 얼마나 또 흔들어댔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이니까 그냥 저렇게 바꿔준 거 아닌지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렇게 다수가 마스크를 내리고 저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윤석열 턱스크 논란은 왜 도대체 보도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런 비판도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 어제 이준석 씨가 윤석열의 비단주머니 관련해서 와이프를 버려야 하냐 이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해서 또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했던 발언인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권양숙 여사 부친의 좌익 경력이 논란되자 대통령 되겠다고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라고 되받친 말을 저렇게 어설프게 인용한 겁니다. 이에 김어준 총수가 그렇긴 하지만 딱 맞는 비유는 아닌 것 같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인의 경우 역사의 질곡 속에 어쩔 수 없이 개인이 휘말려 들어간 건데, 이번엔 혐의가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냥 금융사기에 가까운 사건. 윤석열 장모의 경우에는 동업자들은 다 처벌을 받았는데 윤석열 장모만 쏙 빠져나가고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지금 논란에 오른 상황인데, 어떻게 그것과 그것이 같은 비교 선상에 놓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갑자기 그러더니 남자 김어준은 어떤 선택을 하겠냐고 대묻습니다. 뉴스공장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터뷰 시간입니다. 그냥 본인의 생각을 말하면 되지, 거기서 갑자기 김어준 총수한테 오히려 되받아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건 100분 토론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에 네티즌들도 누군 아들딸 표창장과 인턴 증명서로 탈탈 털렸는데 윤석열은 장모 땅 사기에 병원 사기, 이게 정상으로 보이냐? 제대로 파헤쳐 봐야 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본인이 검찰에 있는데 장모가 장고증명 위조를 했고 23억 원가량의 의료보험 부당수급을 했다면 인지 시점에 말리고 사과하고 자수를 시켜야지,
대놓고 사기를 치는데 감싸는 게 맞다는 거냐?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노무현 대통령이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맞다는 거고요. 게다가 이준석 씨의 거짓말도 어제 탄로가 났습니다. 김무성 만나고도 딱 잡아댔던 게 걸린 건데요. 심지어 함께 대화하며 걸어가는 모습까지 포착됐다고 합니다. 일요일 오전에 인적이 드문 시각에 김무성 씨와 이준석 씨는 본인을 알아본 시민에게 인사까지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회동 당일 추가 취재를 시작하자 만남 자체를 강하게 부인했다고 하는데, 이준석 씨는 김무성 씨와 시간이 맞지 않아서 못 만났다고 저렇게 주장했는데, 이준석 씨 입장에선 예비 경선 끝나자마자 당내 부산 경남 지역의 수영주격인 김무성 씨와의 회동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게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김무성 씨와의 회동이 개파에 기대지 않고 지지층을 넓혀가는 참신함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네티즌들도 역시나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꼰대 정치 싫다고 하더니 그러면서 김무성 만나서 거짓말하고 꼼수를 쓰냐? 젊다고 무조건 개혁적인 건 아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당했다면 그냥 만났다고 하면 되죠. 왜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윤석열 비단주머니 주장도 청년들이 주장하는 공정과 전혀 거리가 멀다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토론 과정에서 나경원 씨와 계속해서 설전을 주고받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것은 조국의 시간이 나온 후에 윤석열 씨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20대 지지율도 떨어졌다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예스24 연령대별로 보면 20대부터 60대까지는 조국의 시간이 전부 다 베스트셀러 1위고 10대도 무려 4위입니다. 20대의 1위를 저렇게 보이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에 김용민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권 야욕에 조국 전 장관이 희생양 된 거다, 사과할 사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이미 조국 전 장관이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사과를 했고 민주당이 이걸 나서서 사과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한 건데요. 윤석열은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이 본인 대권,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상급자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은 사건이고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치려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끊임없이 지적해줘야 된다고 소신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저도 참여하고 있는 미디어혁신특위의 위원장이 바로 김용민 최고위원입니다. 언론개혁 법안 추진과 관련해선 가능한 6월 중에 입법을 추진하고 만약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면 7월까지라도 신속 처리한 건은 입법할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딴지일보 자봉단과 저와 고일석 대표님 등과 조국의 시간 나눔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고양이 뉴스님은 원래 국회의원 300건 나눔 기획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기획 의도가 폐기돼서 재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0건을 나눔 이벤트에 동참하셨는데 다음 영상을 통해 구체적 참여 방법에 대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촛불 대신 책을 통해 힘을 실을 예정입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